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SK 플래닛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차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반 정도 되는 룸이었던 것 같고 계시는 분들 숫자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좀 부담도 되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냥 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일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랑 같이 차량용 솔루션을 이제 런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요즘 공유가 광고하죠. 네. 모르십니까 혹시? 네, 아시죠? 네. 르노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사실 예전부터 차량이라는 거를 주제로 여러 가지 뭐 개발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뭐 예전에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위피 단말부터 시작해서 위피 단말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뭐 제어한다거나 차량 상태를 본다거나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시도를 했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오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 게 된 것 같고요. 저희도 기존에 예전부터 해오던 것들을 잘 이렇게 머지를 해서 이번에 르노 삼성에서 이제 상용 출시한 SM3가 얼마 전에 나왔죠. 런칭을 했고 거기에도 저희 솔루션이 좀 탑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SM5가 런칭 쇼를 한다고 해요. 기자들이랑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 솔루션이 탑재가 돼서 시승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 준비가 돼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유비벨록스 행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솔루션 중에 또 상당수는 또 유비벨록스 쪽에서 많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탑재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 내용도 아마 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넘기나요? 이건가? 맞네요. 예, 목차는 간단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나 앞으로 차량이 어떻게 변화할 거다라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이 있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동의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낯간지럽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목표 같은 것들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간지가 많네요. 장수에 비해서. 예. 저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요즘에 많이 보셨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내년 초면은 또 CES네, MWC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시회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스마트카, 차라는 주제가 CES 같은 게 보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CES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 주제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쇼죠. 그래서 예전부터 텔레비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요즘 라디오는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TV 나오고 오디오 나오고 이런 전시회죠. 근데 여기에 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한 2년 된 것 같고 올해도 올해가 아니죠. 내년 2013년에 하는 CES도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가 주제가 돼 간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전제품을 이야기하는 쇼에 차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마트카라는 화두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색다른 용어들이 좀 많이 보이죠. 페이스북카 이런 이야기도 있고 MWC는 이제 전통적으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하는 건데 예전부터 이제 이동통신사들 쇼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 플래닛으로 분사를 하긴 했지만 SK텔레콤 시절부터 계속 저희 회사 솔루션들을 네이트네, 위피네 이런 것들 많이 전시를 하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포드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회사 솔루션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되는 그런 것이 아마 스마트카, IT 이런 것과 자동차
산업 간의 어떤 연계나 어떤 그 서로 간의 뭐 상호 협력, 뭐 시너지, 뭐 흔히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것을 좀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뻔한 이야기죠. 스마트카 주요 기능이 뭐냐. 사실 저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그 정의는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그 IT 서비스를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적어본 내용이 되겠고요. 뭐 전통적으로 세이프티나 뭐 그 안전성, 그 다음에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세 번째 축이 또 되게 중요한 걸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인포테인먼트라는. 인포테인먼트는 뭐 차에서 많이 하시는 제일 뭐 많이 하는 게 보통 음악 감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영화를 보는 분도 계시고, 예, TV를 보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맨 밑에 이제 좀 좀 적어뒀는데, 기존에는 이제 안전이나 편의성, 뭐 안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자동차 회사의 주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IT 회사 혹은 서비스 회사, 혹은 뭐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쪽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영역 그리고 그 편의성 영역인 것 같아요. 편의성은 약간 좀 그 자동차 회사 쪽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런 쪽이 그 기존에는 카메이커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해오던 영역의 일들을 이제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뭐 ICT 기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된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나 그다음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약간 좀 그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생각은 저희 회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CES나 이런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사브네, 뭐 아우디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적혀 있는데 요즘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런 걸 좀 써보겠다 혹은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저희 회사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앞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를 외부에서 그 차를 아주 심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타기 전에 예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차에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히터를 좀 튼다거나 이런 간단한 컨트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원격지에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관심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차를 컨트롤한다거나 진단한다거나 진단도 이제 고장이나 기존의 운행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F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편의성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폰에 거의 NFC 칩이 다 들어가고 있고 NFC가 다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차를 혼자만 모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폰을 딱 대면 그 아버지의 그 체형이나 이런 거에 맞게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변한다거나 엄마가 탔을 때 애가 탔을 때 혹은 포드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 아버지가 키를 이렇게 빌려줄 때 이 키는 차의 최고 속도가 얼마 이하로 이렇게 되게 얼마 이상 못 넘어가게 그런 것들을 세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되는 영역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결국 그게 편의성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내용 기존부터 계속 많이 이야기되어 오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컨텐트 쉐어링 쪽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영화 동영상 플레이라든지 동영상 클립 같은 거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나 뮤직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음원들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쉐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의 어떤 불편한 이동이나 이런 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UI라는 것은 저희가 붙인 이름인데 사실 RUI라는 표현보다는 미러링크라는 표현이 여기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타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 MFD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드 유닛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쪽에 화면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으면 이제 팀앱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팀앱 서비스의 화면을 그 그 헤드 유닛의 화면에 바로 보내서, 굳이 뭐 팀앱이 그 헤드 유닛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치 거기서 팀앱을 쓰는 것처럼, 근데 컨트롤도 분명히 그 헤드 유닛 이런 데서 이런 쪽에서도 컨트롤이 다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솔루션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아마 공통점을 여기서 제 말씀을 들으셨을 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차 자체의 어떤 기능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를 사용할 때 혹은 차에서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되거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뭘까라는 거고요. 컨트롤이나 진단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다음 NFC도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었고, RUI나 쉐어링 같은 것들도 컨텐츠 소비의 중심축을 가능한 한 스마트폰으로 가져간다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좋은 기회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가 점점 읽다 보니까 저희 회사 자랑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물론 지금은 플래닛이고 예전에 텔레콤 시절이긴 하지만 차량 솔루션을 한 지는 꽤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네이트 드라이브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연배도 좀 있으시고, 예. 아닌가요? 예. 저희가 2002년에 이제 네이트 드라이브라고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이트 드라이브로 출시를 해서 그때는 일반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일반 스마트폰 이전에였는데, 그때는 그 휴대폰에 GPS도 없었고요. 맵을 저장할 만한 공간도 충분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GPS가 달려 있고 GPS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크레들 같은 걸 별도로 달아가지고 그 휴대폰이랑 USB 연결 통해 가지고 이제 TBT 정보, 턴바이턴 정보, 그러니까 화살표 정도만 이렇게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걸 시작을 했던 게 2002년이었고, 그게 이제 계속 쭉 이렇게 지도가 폰에 내장되기도 하고 GPS 같은 것들도 폰에 내장이 되면서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은 이제 팀앱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죠. 네,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네이트 드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2006년, 2008년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2006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자바 쪽에 규격을 기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자바 규격, JSR 규격에다가 저희 JSR 298이죠. 네, 298에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사실 저 이후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저 규격은 사실은 빛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휴대폰에 있는 그 자바 규격은 거의 사람들이 별로 안 쓰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거기 내에 이제 저희 쪽 그 규격이 반영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좀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해서 중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MWC 같은 그 행사에 저희 솔루션을 많이 데모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또 그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 국내 현재 그 상용으로 나간 르노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컨택이 돼서 저희 솔루션에 이제 탑재되고 하는 그런 좀 기회도 생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2012년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저희 플랫폼에 모든 저희 플랫폼 피처가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일부 저희 솔루션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상용화를 이제 한 상태고요. 앞으로 SM5라든지 7이라든지 이쪽에 적용이 돼서 계속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해나 북경에 저희 출품했던 사진 잠깐 이렇게 넣어봤었고요. 부산에도 저희가 올해 그 모터쇼가 있었죠. 이때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 저희가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인데 그가 있는데 중국에 이제 체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수입차들이 다 꽉 쥐고 있어서 체리라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중국의 내수 자동차 회사 중에는 제일 큰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중국 기준으로 하면 국산 자동차겠죠. 국산 자동차 회사 중엔 제일 큰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저희 쪽 관심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쪽에 R&D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 데모할 수 있는 R&D 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상용차를 한번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썰을 많이 풀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 회사 차가 런칭이 되긴 했지만, 저희 회사 차가 아니죠. 예.
저희 회사 솔루션이 탑재된 차가 상용이 되긴 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서비스 피처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적은 내용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던 게 말씀드렸지만 네이트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팀앱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갖고 있었으니까 팀앱이 그래도 상당한 강점 중에 하나인 것이 항상 그 업데이트 되어 있는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빠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차에 넣는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멀티미디어 음원 사용이나 여러 가지 또 차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좀 더 규모 있게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3가지 정도 꼭지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팀앱에 이제 3D 맵이 적용된 사례인데 어쨌든 뭐 내비게이션 어플이 하나 들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어플은 항상 서버 쪽이랑 연동이 가능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음악이나 멜론 서비스 같은 게 되겠죠. 음악 서비스나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는, 하여튼 멜론이나 이런 최신곡 같은 것들도 항상 차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지 않더라도 즉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내가 저장해 놓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차로 이렇게 보내는 수고가 없이도 차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코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에 내 운전 정보가 이제 운전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에 한번 시동 걸어서 시동을 끌 때까지의 어떤 운전한 통계, 연비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팀앱에 대한 니즈가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봤어요. 사실은 팀앱에 대한 니즈라기보다는 매번 티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통 정보를 받긴 하지만 사실 이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좀 느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 교통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교통 정보는 그냥 정보로서만 전해주고 길 안내는 그냥 일상적인 길로 정해진 길로만 안내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교통 정보가 반영된 새로운 길에 대한 니즈가 사람들의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되어 있는 길 안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팀앱을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맵 관련된 내용인데요. 맵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에 적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한 해 우리나라의 도로 변경률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도로가 30% 정도 더 생긴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교통 체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교통 체계라는 표현이 잘 맞겠죠. 양방향 통행이던 길이 갑자기 일방 통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여튼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가 바뀌어서 사실 한 2, 3년 지나면은 물론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대도시나 이런 데는 큰 변화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 고속도로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 도로를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맵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맵 업데이트라는 게 SD 카드 뽑아서 PC에서 다운로드 받고 카피해 놓고 다시 옮겨서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비소 가서 돈 10,000원 주고 한 1, 2만 원 주고 맵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몇 번 그랬었습니다. 귀찮아서.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존재를 하고,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 안내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솔루션은 차에 어떤 헤드 유닛이 길 안내를 할 때에
그냥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도로 정보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요. 항상 서버에 찔러서 물어보는 거죠. 뭐 티맵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서버 쪽에서 길 안내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맵이나 도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길 안내는 항상 업데이트 되어 있는 서버가 갖고 있는 그 최신의 길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어떤 강 위에 저기 다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내가 맵을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그 다리가 없었거든요. 없으면 로컬에서만 길 안내를 하는 경우는 그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 안내를 하지 않죠. 예, 그런데 티맵의 경우에는 내가 맵을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서버는 새로 생긴 다리 길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다리를 건너라고 길 안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좀 웃기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맵에는 다리가 없는데 강 위에 허공으로 차를 운전하라고 길 안내가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보면 길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죠. 제 말이 전달이 됐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에서 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이제 또 SK 쪽이다 보니까 뭐 물론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라고 표현해야 되죠. 계열사 중에 SK 에너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와이파이 주유소를 갖고 있죠 다. 그래서 주유소에 진입을 하면은 맵을 업데이트를 바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서울이나 경기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전국을 다 업데이트 받는 데는 한 20-30분 걸리긴 하는데 주유소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서울 뭐 대구에 있다 그러면 대구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한 지역은 한 5-6분 내에 이렇게 그 맵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데이트를 받다가 주유소를 빨리 빠져나오더라도 다음에는 계속 이어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름 한 2-3번 넣으면은 맵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물론 SK 주유소를 가야겠죠. 네. 그런 기능도 저희가 넣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맨 첫 슬라이드 2번이라고 제가 표시한 거였는데 멀티미디어 환경입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려면 되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내가 항상 스마트폰을 조작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서 앨범 자켓이나 이런 것들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없잖아 좀 있는데, 그런 것들 항상 스마트폰에 나오니까 좀 약간 만족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좀 되면은 좀 편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무선 중에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블루투스는 또 이 밴드위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음질 같은 것도 일부 좀 열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와이파이 요즘 테더링이 다 되니까 와이파이를 테더링을 하게 되면은 헤드 유닛 쪽에 와이파이와 연결이 돼가지고 멜론 서버로 바로 붙어요. 그래서 멜론 서버에 있는 뭐 현재 최신곡, 그 다음에 뭐 탑 10, 뭐 탑 100 이런 것들을 바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내가 요즘 음악이 뭐가 유명한지 뭐가 인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도 필요한 음악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만족감 있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멜론이 또 나름 국내나 뭐 전 세계에 있는 음원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내 음원이라든지 꽤 유명한 외국에 있는 음원들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비스상에 사람들이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멜론 쪽이었고, 두 번째는 뭐 기술적으로는 되게 비슷합니다만 스마트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 MP3 파일 같은 음원, 동영상 클립 이런 것들을 와이파이로 헤드 유닛 쪽으로 보내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컨텐츠들도 바로 이렇게 헤드 유닛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기름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연비를 좀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비라든지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거 살 때도 이 차를 이전에 이 주인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넣어둔 기능은 이제 자동차에서는 보통 트립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시동을 한번 걸어가지고 운행을 한번 하죠. 그래서 뭐 고속도로 같은 데 올리면은 꽤 많은 거리를 운전을 할 거고 아니면 출퇴근을 뭐 한 1-20km 정도 했다. 그럼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시동을 딱 끄면 내가 시동 걸어서 지금까지 끈 이 구간 동안에 연비라든지 어떤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는 에코 지수라고 부르는데 지수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누적된 통계도 같이 제공을 하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밑에 맨 왼쪽에 밑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운행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이 차를 모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나의 그 연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뭐 예를 들어 상위 몇 프로 좀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를 해줘서 그 뭐 저희 생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전운전이라기보다는 그 경제운전 같은 거를 이제 운전자가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기 요금을 국가적으로 뭐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누구는 뭐 안 쓰는 콘센트는 뭐 뺀다. 뭐 안 쓰는 뭐 하루 뭐 전등 1시간 끄기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와 그러니까 혹은 그 사람과 그 가족 수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평수가 비슷하고 아파트도 뭐 비슷한 다른 집의 전기 요금을 보여주는 거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있거나 말거나인데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운전을 하면서 사실 좀 경제 운전을 하고 싶은데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몇 킬로 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내 습관에는 좀 문제는 없는지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대충 주변에 물어봐도 뭐 시내 주행할 때는 뭐 몇 킬로 나오고 고속도로 올리면 몇 킬로 나오고 이 정도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사실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모수가 크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만 더 큰 의미가 있겠으나 그렇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을 가져간다면 아마 뭐 사회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도 분명히 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모이고 의미 있는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뭐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용 어플도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운전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그냥 테이블로 하나 정리한 내용이고요. 아마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은 제일 낯간지러운 이야기니까 그냥 대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스마트폰 쪽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차에서 잘 쓸 수 있게 하고 고객한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고민이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커넥티비티, 스마트폰과 차량과의 어떤 커넥션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스마트폰과 헤드 유닛 간의 연결도 있지만 사실 뭐 자동차 간의 연결 혹은 자동차와 주변 뭐 인프라와의 연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스마트폰과 그 자동차 간의 연결에 일단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회사가 이제 T스토어 이런 거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N 스크린 중에 여러 스크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나 그 흔히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뭐 오토모티브 에코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토 앱스토어 차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드 파티들과도 차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기차 쪽도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연비에 대한 비교. 사실은 뭐 연비를 줄일 수 있는 뭐 차량 엔진 기술을 저희가 개발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 간의 비교라든지 소셜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어떤 비교, 사용자들 간의 비교와 서비스를 통해서 저런 효과를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해서 3번에 그런 내용을 적었고 4번은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저희가 요즘에 미러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 차량 화면 쪽으로 보내는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CCC라고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인데 여기서 이제 릴리즈하는 규격이 미러링크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야기를 하여튼 그 요즘에 그 저 CCC 그 표준을 따르는 스마트폰도 이제 곧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는 이미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헤드 유닛 쪽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은 제조사 쪽에서 이제 선탑재해서 나올 테고 저희는 그 화면을 받아서 디스플레이해 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 디바이스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헤드 유닛 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가 얼마 전에 CCC 표준의 그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그 표준 컴패터블 한지에 대한 CCC 표준을 따르는 거에 대한 그 인증을 요청을 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인증 사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NFC 쪽은 아까 말씀드려서 빨리 넘어갔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쪽을 차량 쪽으로도 잘 전이를 해서 이제 저희도 좋고 또 서드파티 분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SK 그룹이 그 배터리도 하잖아요.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SK 그룹이 저기 배터리 쪽도 지금 만드는 분들도 이제 저희 그룹이긴 하지만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몇 회사들과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아마 저런 사진에 보시는 저런 체험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운전하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기차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충전소도 아직 많지 않고 그래서 길 안내를 할 때에 배터리 잔량이 뭐 예를 들어 30km밖에 못 가는데 60km 그냥 알아서 가라고 이렇게 길 안내하면 안 되잖아요. 좀 돌아가더라도 충전소 거쳐서 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로직이 필요할 수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 팀앱에 그런 로직도 만들어서 이제 반영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좀 부끄러워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저 부탁했는데 질문 같은 게 질문을 받나요? 여기? 네.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